안녕하세요, 여러분. 글쓰기 기초 15주차 시간입니다. 처음 3월에 시작할 때는 도대체 15주차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 이 화면을 보긴 보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이번 주 영상은 우리 기말고사 대체 과제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기말고사 실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사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비대면 실시간으로 치는 방법하고 비대면 과제물로 대체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죠. 우리 학생들도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바도 좀 다를 텐데 비대면 실시간은 일단 그날 바로 끝난다는 거. 1시간이면 1시간. 딱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안 봐도 된다는, 이제 이 과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비대면 과제물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반면에 좀 종강이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우리 한 학기 동안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글 쓰는 것에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비대면 실시간으로 하면 이제 그날 주제가 공개되고 나서 1시간 동안 여러분이 글감도 찾고 구상도 하고 글도 쓴다? 아무래도 그 점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글 쓰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한테만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분명히 1주차 때 타고난 글쓰기 능력이 없어도 이 수업만 들으면 웬만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한 것도 있고, 이게 또 기말고사 비중도 크잖아요. 30점인데. 그래서 여러분, 조금 종강이 늦어지는 것 같은 기분은 들더라도, 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과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비대면 과제물 제출을 하는 것으로 기말고사를 대체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안내하면 기말고사 대체 과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논증 개요 작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하는 글쓰기 해서 개요 작성 10점, 설명문 쓰기 20점 이렇게 배정을 해놨어요. 네, 여러분 개요 작성하기 과제에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동영상 잠깐 보고 갈게요.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 아버지 영상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상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상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상도 사랑합니다. 네, 좀 전에 봤던 동영상은 제 눈물 버튼이에요. 네, 이 동영상은 제가 한 번씩 이제 언어 예절 특강 나갈 때 좀 즐겨 사용하는 건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논제로 여러분이 개요를 작성할 거냐면, 촉법소년법과 관련된 개요를 작성해 보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좀 사회적으로 좀 공분을 크게 사고 있는 소년 범죄가 많아서 우리 정서상 이제 촉법소년법 이거 없애야 된다. 아니면 그러니까 확 손봐서 개정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입장에 좀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을 거라서 이제 여러분은 이번에 촉법소년법을 그냥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개요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년법의 본래 취지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서 개요를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사형제도 가지고 예시를 든 것처럼 좀 가볍게 해주면 돼요. 그 예시를 다시 가져와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요를 잡는다. 이제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랑 현실적 배경을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 제기는 제가 무조건 논란이 되고 있다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주면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주고 현재 시점에서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현실적 배경에 하나 써주고요. 이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왜? 첫 번째,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두 번째, 이제 오판일 경우에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서 각각 이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증거 자료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는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의 종류들은 여러분도 한번 해봤지만 이제 뭐 뉴스 기사나 통계 자료, 뭐 전문가의 견해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이제 여러 차례 봐왔죠. 그래서 지금 딱 보고 있는 요 정도로만 개요 잡으면 되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과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질 것도 없이 딱 요 정도 분량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개요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한 줄 평 쓰듯이 딱 요런 느낌으로 칸 8개 채워주면 되고 우리 헬조선 할 때는 제가 이제 계열 관계 맞추는 거 좀 초점으로 둬서 연습해 보는 거
그거를 목표로 뒀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니까 굳이 계열 관계 맞추지 않아도 지금 이거 사형제도 폐지 이거 보면 이 근거대 사이에 굳이 계열 관계 없잖아요. 지금 보는 이런 예시처럼 굳이 계열 관계 맞추지 않아도 자유로운 자기 생각을 근거로 잡아도 괜찮아요. 가볍게 이 논제에 대한 생각을 메모하듯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칸에 이렇게 내용을 채워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서론 부분을 그러니까 학생들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제 서론 부분은 그러니까 양쪽 동일한 내용으로 해도 돼요. 양측 입장에서 동일한 내용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서론은 논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동일한 내용으로 채워도 된다는 거, 이 점을 기억을 해두고요. 이제 개요를 2개 각각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뭐 지금 워낙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 검색 조금만 해보면 여러분이 근거 잘 정리해서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개요 작성하기 과제에 대한 안내를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2번째 과제의 설명문 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문 쓰기 주제는 비대면 강의의 유형과 유형별 장단점에 관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어야 설명문 쓰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정해본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러분이 쓰는 이 설명문은 주제의 특성상 그 당시 우리 설명문 쓰기 할 때 설명의 구조에서 장점과 단점과 추천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로 이루어지는 글이 될 텐데요. 이런 구조의 접근 방식을 좀 가볍게 다뤄보면 우리 요즘 장난 삼아서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흔하게 하잖아요. 그거랑 방법론적인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예를 들면 마트에서 우유를 산다.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 2가지 중에서 뭘 사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제 몇 가지 측면을 따져보게 되죠.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큰 용량이 좀 좋고 보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좀 적은 용량이 좋고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나름의 판단을 내려서 둘 중 하나를 사게 되는 이런 방법론으로 접근을 해보면 돼요. 장점하고 단점, 추천 구조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다른 과목들 시험 준비하느라 좀 생각해 볼 겨를이 아무래도 좀 평소 때보다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생각할 거리를 몇 가지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면 이제 이 글을 구성할 때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는 좀 나오면 무난할 내용이 비대면 강의란 무엇인가 하는 뭐 그런 개념 정의 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무난하죠. 그리고 이제 이 비대면 강의가 뭐 어떤 이유로 시행하게 됐는지 그런 시행 배경 같은 것도 서론으로 구성하면 좀 좋을 거리가 되겠고 비대면 강의의 유형에는 이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거리를 공개하고 던져줘도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강의의 유형을 2개로 나누는 사람, 3개로 나누는 사람, 4개로 나누는 사람 이렇게 글을 받아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해 주는 거 이거 그대로 방향성 잡아가지고 글 구성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강의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왜냐하면 비대면 강의의 유형과 지금 여기에 주제 자체가 비대면 강의의 유형하고 그 유형별 장단점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먼저 비대면 강의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언급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들의 하위 유형의 개념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들 유형의 장점은 뭐고 또 단점은 뭔지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이제 밸런스 게임 했던 것처럼 이거를 생각했을 때 이거의 장단점을 생각하고 또 저거를 생각했을 때 저거의 장단점은 뭐고 이런 게 먼저 분석이 되어야 마지막에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분류한 이 유형들 각각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유형을 내가 몇 가지로 나누고 이 유형들의 장점도 살펴봤고 단점도 살펴봤다.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내가 분석해 본 결과 어떤 유형이 나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추천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비대면 강의란 이런 거고 뭐 이러한 이유로 시행되게 됐다. 그래서 뭐 이 비대면 강의는 이런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각 유형에 대해서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이 유형이 가장 합리적인 비대면 강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봤는데 나는 이런 측면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해서 나는 특정 유형이 가장 합리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이제 이런 구조에 대한 그 거리들을 다 조합해 보면 충분히 한 편의 글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글쓰기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냥 제가 그냥 예시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안 똑같아도 되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구조를 따른다면 이 정도가 서론에 담길 내용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요렇게 세 개가 본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설명 가치관이 담기는 부분 나는 이제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살펴봤는데 이 특성을 통해서 어떤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런 가치관이 담기는 이 부분이 결론 이렇게 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개요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점들 좀 참고를 해가지고 이 설명문 쓰기 과제 개요 따로 작성 안 해도 되거든요. 글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 개요로 잡아서 이제 글을 써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설명문 쓰기 과제는 이제 늘 그랬듯이 11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한쪽 반 이내의 분량 그래서 진짜로 꽉꽉 채워서 많이 써도 한 페이지 반은 넘어가지 마세요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한 페이지는 채우고 그 뒤에 조금 넘어가는 것까지 괜찮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페이지는 좀 채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 좀 유의를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단락 부분을 명확하게 할 것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서로 다른 내용인데 그러니까 구분을 해주지 않고 줄줄줄줄 붙여서 쓰면 아니 어디까지가 A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B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C 내용이고 하는 이런 게 퍼뜩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을 줄줄줄 이렇게 붙여 쓰지 말고 딱 여기만큼은 개강 여기만큼은 종강 그 다음에 방학 이렇게 그냥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 이렇게 좀 분리를 해줘야 되는 문단 구분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예쁘게 여기 앞에 이렇게 들여쓰기 방식을 사용해서 반드시 문단 구분할 때 이제 들여쓰기 방식 그래서 뭐 그러니까 스페이스 키 하나나 두 개 정도 저는 보통 두 개 이렇게 하는데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이렇게 띄어 가지고 들여쓰기 예쁘게 해가지고 단락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지금 첨삭을 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이 단락 구분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글로 낸 글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과제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이제 학생들 중에 저는 단락 구분을 했는데요. 들여쓰기를 하지 않았을 뿐 저는 이제 엔터를 쳐서 단락 구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엔터를 쳐서 단락 구분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지금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동일한 내용인지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일한 내용이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엔터로만 이제 문단 구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여백이 남지 않고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한 줄을 꽉 채워가지고 한 문단이 끝나는 경우에 그냥 엔터만 쳐버리면
이제 이 다음 문단을 시작을 하는 게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그 위의 내용이 이어지는 건지 이제 시각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터로만 문단 구분했어요, 단락 구분했어요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엔터를 치고 나서 한 칸 내지는 두 칸 이렇게 스페이스바 키를 입력을 해서 들여쓰기 방식을 통해서 단락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제가 이제 주요한 평가 항목으로 이번 기말 과제의 주요한 평가 항목으로 볼 거니까 이 점도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늘 그랬듯 이제 과제 메뉴에 제가 올려놓은 양식 내려받아서 여러분 작성해서 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을 해주면 되고요. 제출 기한은 6월 20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주고 싶은데 이번 학기 성적 처리 마감 날짜가 그러니까 6월 23일까지 모든 성적 산출이 다 끝나고 제가 시스템에 입력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줄 수 있는 최대한 제가 그 성적 처리를 쳐낼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제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6월 20일까지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6월 20일까지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과목들 좀 여러분도 신경 쓰느라고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그러니까 뭐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잠시 머리 식힐 때도 비대면 강의 이거 장점 뭐 있지 단점 뭐 있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서 글을 구성해서 이 과제를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날까요? 우리 3주차 때 이제 여러분이 떠올린 대학 생활에 관한 내용을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예쁘게 만들어서 제출해 줬던 건데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학기 초에 떠올렸던 대학 생활을 좀 얼마큼 경험해 봤을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 이때 여러분 이 과제를 받고 솔직히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0개 정도만 이렇게 좀 단어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내도 됩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과제를 받아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20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50개, 100개 넘는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놀라기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다들 과제 이렇게 진심으로 한 거야 하면서 막 저 혼자 잇몸이 마를 정도로 막 너무 흐뭇하고 좀 감동받아서 그러니까 좀 저 혼자 흐뭇하게 웃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 학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띄워놓고 몇 개씩 이렇게 좀 재밌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영상에 포함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업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재생 시간이 좀 길어져서 조금 힘들었어요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극소수의 의견인데 그러니까 한두 명의 의견인데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좀 너무 힘들게 했나 하는 생각에 제가 조금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좀 그런 걸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시작하면 딱 수업만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 봄에도 여러분 학교에 우리 학교 벚꽃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남편이랑 하루 일요일에 가서 이렇게 막 사진도 곳곳에 찍어오고 그랬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찍어오고 그 주에 강의를 찍는 때가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 혼자 막 이렇게 벚꽃 사진 띄워놓고 여기 너무 예쁘죠 막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좀 해맑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자제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 정도 얘기는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이번 학기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개개인들마다 아쉬운 점들이 또 있을 텐데
이제 곧 여러분들이 하게 될 캠퍼스 생활에서, 진짜로 하게 될 캠퍼스 생활에서 조금은 늦었지만 여러분이 꿈꿨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 챙겨서 네, 누릴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 글쓰기 기초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학 잘 보내세요.